현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아마 많은 분들께서 손흥민 선수를 떠올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유럽 무대에서 큰 족적을 남기며 한국 축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명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은 자타공인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이 몸담고 있으며 국내에 많은 축구팬을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축구종가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1부 리그, 2부 리그 합쳐 무려 10팀이 리그에 참가합니다. 첼시는 런던 중심과 가까운 서쪽에 위치하며 풀럼과 이웃입니다. 박지성이 뛰었던 QPR도 머지않은 곳에 있고요. 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 브렌트포드라는 팀도 있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을 사용하는 웨스트햄은 런던 동부에 있습니다. 이웃으로는 훌리건으로 악명 높은 밀월이 있으며 찰튼도 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탈 팰리스는 런던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런던 북부에 아스날과 토트넘이 있습니다. 런던 북부의 두 팀 아스날과 토트넘이 맞붙는 북런던 더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히는 더비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라이벌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런던 남부에 있던 아스날이 1913년 토트넘과 가까운 북런던 하이버리로 이사오면서 지역 더비가 서서히 형성되었으며 1919년 승격 스캔들 이후 두 팀의 경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1919년에 1차 세계대전 이후 중단되었던 잉글랜드 축구리그가 재개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참가 구단을 20개에서 22개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리그가 중단되기 전 시즌에 19위를 기록한 첼시, 20위를 기록한 토트넘은 잔류하고 2부 리그 1위, 2위 팀이 새롭게 승격하여 리그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4-15 시즌 1부 리그 19위 첼시는 잔류하고 20위 토트넘이 강등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부 리그 5위 아스날이 1부 리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스날의 구단주 헨리 노리스는 리그 재개를 앞두고 승격팀을 선정하는 과정에 뛰어듭니다. 1부 리그 티켓 한 자리를 두고 투표를 통해 1부 리그 20위 토트넘과 2부 리그 3위에서 7위 팀 중 한 팀을 승격시키자는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결국 활발하게 로비를 전개했다고 알려진 노리스의 아스날은 투표를 통해 1부 리그로 승격하고 토트넘은 2부 리그로 강등당했습니다. 두 팀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꿔놓은 이 사건은 북런던 더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승격 스캔들 이후 북런던 더비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잉글랜드 최고 수비수이자 토트넘 뉴스가 길러낸 토트넘의 주장 솔 캠벨이 이적료 없이 최대 라이벌 아스날로 이적한 겁니다. 팀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가 구단에 이적료도 남기지 않고 이적한 것도 괘씸한데 하필이면 이적한 팀이 라이벌 아스날이라니. 토트넘 팬들은 캠벨을 배신 아이콘 유다로 부르며 언급해서는 안 되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솔 캠벨의 충격적인 이적은 루이스 피구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과 함께 21세기 최악의 이적으로 여겨지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스타디움의 선수 입장 통로 위에는 Common New Spurs, 줄여서 코이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이스라는 단어는 즉 힘내 라는 의미로 토트넘만의 개성 있는 응원 문구입니다. 이외에도 토트넘의 모토에는 To Dare is to Do가 있습니다. 용감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 문구는 토트넘의 정신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결승으로 가는 과정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케인의 부상, 손흥민의 경고 누적 결장의 영향으로 토트넘은 홈에서 열린 4강 1차전에서 돌풍의 팀 아약스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2차전에서 전반에만 2골을 허용하며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수 요렌테를 투입하며 변화를 준 결과 루카스 모우라가 살아나며 2골을 만회했습니다. 토트넘에게 필요한 골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경기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정규 시간에 이어 5분의 추가 시간도 끝나갔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이어가던 토트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추가 시간 5분이 1초 지난 순간 득점에 성공합니다. 토트넘은 원정 다득점에 의해 극적으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비록 결승전에서 리버풀에 패해 아쉽게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토트넘이 보여준 명승부는 구단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좋은 성적을 냈던 포체티노 감독의 활약 덕분에 구단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빌 니콜슨 감독이 소환됐습니다. 니콜슨 감독은 토트넘을 이끌고 6061 시즌에 잉글랜드 최초로 리그와 FA컵을 모두 우승하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FA컵 우승과 함께 유러피언컵 4강에 올랐으며 이후에도 컵이너스컵, UEFA컵을 들어올리는 등 유럽 무대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니콜슨 감독은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지미 그리브스, 위대한 주장 블랜치 플라워, 공간 창출의 귀재 존 화이트 등을 앞세워 60년대 초 유럽 축구를 이끌었고 16년간 팀을 맡으며 토트넘의 성공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국내 팬에게 손흥민 선수의 팀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 크게 알려진 시점은 이영표 선수가 이적한 2005년 8월입니다. 한국 두 번째 프리미어리거 이영표는 토트넘 소속으로 3시즌간 리그 70경기를 소화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토트넘은 이영표 선수가 입단하기 한 달 전 한국에서 열린 피스컵에 참가하여 우승했다는 점입니다. 김용만님이 소속된 연예인 축구단과 친선 경기도 가졌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토트넘을 거쳐간 슈퍼스타들을 빠르게 소개드립니다. 90년대 초 영국 축구를 상징하는 게리 리네커와 폴 게스코인, 강등 위기에 토트넘을 구해내어 단 2시즌 만에 레전드가 된 클린스만, 프랑스의 마술사 나비 지놀라, 폭풍 같은 드리블로 세계를 놀라게 한 가레스 베일, 발롱도르 위너 모드리치는 모두 토트넘 출신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러나 6시즌을 몸담은 베일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평균 3시즌만 토트넘 소속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오랫동안 팀에 머물러 있었다면 팀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가 몸담고 있는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